새벽 4시에 일어나 마트에서 박스 나르는데 집에선 그 돈으론 안 된다며 문 닫고 들어가 버리더군요. 여러분, 이게 지금 60대 남편의 현실입니다. 숨이 턱턱 막히도록 일하고도 가장으로서 존중은커녕 무시만 당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살고 있는 66세 박노식 씨. 공기업에서 정년 퇴직한 뒤 허리와 무릎이 성할 날 없는 몸을 이끌고 편의점 야간 근무, 마트 물류 상하차, 청소 일용직까지 닥치는 대로 일합니다. 그렇게 벌어오는 돈이 한 달에 200만 원 남짓. 하지만 집에서는 이 돈으로는 택도 없어. 딸 학원비도 안 나와라는 아내의 차가운 말만 돌아옵니다. 나도 할 만큼 했잖아라는 박 씨의 한마디,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시나요? 최근 한국고용정보원 통계에 따르면 은퇴 후 재취업한 60대 남성의 절반 이상이 가정 내에서 무시당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겉으론 고생 많다고 말하면서도 결국 생활비가 부족하면 모든 책임은 다시 남편 목. 당신도 혹시 지금 묵묵히 혼자 다 짊어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냥 참다 보면 언젠간 나아질 거라 믿고 계시다면 착각일 수 있습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남은 노후까지 불행을 반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미 수많은 시청자들이 이 영상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진짜 문제를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을 평상시 가족처럼 깊게 생각하는 지인이 있다면 그분에게 꼭 공유해 주셔서 함께 행복한 인생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 외곽 고양시 덕양구에 사는 67세 남윤식 씨는 2023년 말 정년퇴직이라는 인생의 큰 이정표를 조용히 마무리했다. 제조업 대기업 생산관리팀에서 38년을 근속한 그는 많은 은퇴자처럼 이제는 조금 쉬며 살 수 있겠지라는 소박한 기대를 품고 있었다. 자녀들은 모두 독립했고 아내와 둘이 소소하게 살아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 기대는 2달도 채가지 못했다. 은퇴 후 급격히 줄어든 소득은 삶의 균형을 무너뜨렸다. 퇴직 직전까지 매달 420만 원가량의 급여가 들어오던 가정에 갑자기 국민연금 112만 원만 남았다. 주택담보대출이 아직 6천만 원 남아 있었고 장남의 결혼식 비용으로 든 신용대출 1천만 원은 이자를 갚는 것만으로도 빠듯했다. 거기에 61세인 아내가 4년 전부터 고지혈증과 류머티즘 관절염을 앓고 있어 정기적인 치료비도 만만치 않았다. 2024년 봄 남 씨는 조용히 다시 구직 시장에 나섰다. 일용직도 계약직도 상관없었다. 주말마다 마트 계산원 일자리를 알아보고 평일에는 택배 상하차 업무에 지원했다. 결국 새벽 4시부터 9시까지 택배 물류창고에서 근무하는 단시간 계약직을 시작했고 오후에는 아파트 단지 내 청소 용역 일도 병행하게 됐다. 그렇게 2군데를 병행하며 벌어들인 수입은 월 약 210만 원. 문제는 집에서 시작됐다. 남 씨가 일터에서 허리와 무릎을 붙잡고 버티며 일하고 돌아오면 아내는 언제나 무표정한 얼굴로 생활비 봉투를 받아들었다. 어느 날 저녁 반찬도 없이 조용히 앉아있던 아내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거 갖고 이번 달 카드값도 안 돼. 순간 남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허리가 욱신거리는 것도 아침마다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출근하던 생각도 떠올랐다. 하지만 그날도 그는 조금만 더 벌어볼게라고 말하고 고개를 숙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의 말투는 날이 섰다. 당신이 은퇴한 게 우리 가족 재앙이야. 아들 결혼시키고 나니까 벌이도 못 해오고 친구 남편은 마트 부점장으로 재취업해서 300은 가져온다는데 당신은 왜 이 모양이야? 남 씨는 차마 말하지 못했다. 그 친구라는 사람은 2년 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지금은 재활병원에 있다는 사실을. 2024년 여름 서울의 전기요금은 2차 인상됐고 장보기 비용은 전년보다 20% 가까이 상승했다. 남 씨는 본격적으로 야간 노동을 시작했다.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편의점에서 근무한 뒤 한숨 자고 오전 6시에는 아파트 단지 청소에 나갔다. 그렇게 하루 수면은 3시간 남짓. 허리가 아파 병원에 가면 무조건 허리띠 졸라매야지라며
진통제만 받아왔다. 한 번은 비 오는 날 택배 창고 앞에서 미끄러져 꼬리뼈를 다쳤다. 응급실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깁스를 한 채 집에 들어왔더니 아내는 무표정하게 물었다. 그러면 이번 달 돈은 어떻게 해? 남씨는 말없이 안방 문을 닫고 혼자 이불을 뒤집어 썼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아내가 남몰래 김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해였다. 평소 김장철이면 친척들과 함께 김치를 나눴던 그들 집엔 그 해 겨울 김치 한 포기 없이 지나갔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이젠 남의 눈치 보며 나눠줄 처지가 아니야. 자녀들도 소극적이었다. 아들은 외벌이로 두 아이를 키우며 매달 적자에 허덕였고, 딸은 취업 후 지방으로 내려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남씨는 자식들에겐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래도 명절마다 봉투에 몇만 원이라도 넣어줄 때면 자신이 아직 아버지라는 자격을 가진 것 같았다. 2025년 초 남씨는 드디어 한계를 느꼈다. 혈압이 170까지 치솟고 손이 떨려 컵을 놓치는 날이 많아졌다. 어느 날은 택배 창고에서 쓰러져 구급차를 탔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다. 과로와 스트레스입니다. 이대로는 심장에도 무리가 옵니다. 그날 밤 남씨는 아내에게 다시는 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돌아온 말은 그럼 이 집은 어떻게 유지해? 죽을 힘을 다해서라도 벌어야지. 이후 남씨는 단 3일 만에 다시 물류창고로 돌아갔다. 그에게 선택지는 없었다. 그는 말한다. 나는 이제 집에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남자입니다. 돈이 없으면 나도 없는 사람이 되는 세상 같아요. 어떠신가요? 아직도 위의 사례가 본인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더욱 공감할 수 있는 사례 한 가지를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전라북도 익산의 한 다세대 주택 2층. 허름한 창문에 노란 커튼이 드리워진 그 방에 65세 이창문 씨는 혼자 살고 있다. 오전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잠에서 깬 그는 전기포트에 물을 올리고 묵은 인스턴트 커피를 반 봉지 덜어 타 마신다. 그가 하루를 여는 방식은 지난 8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이창문 씨는 원래 화물차 기사였다. 서울에서 27년, 익산에서 13년. 총 40년 가까이 도로 위의 삶을 살았다. 그러나 60세가 되던 해 허리디스크와 무릎 관절염으로 더는 장시간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당시에도 그는 고민 없이 운전대를 놨다. 그해 큰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작은 아들은 장기 취업 준비 중이었다. 그는 퇴직금을 모두 털어 1억 3천만 원을 두 아들에게 나눠줬다. 나는 돈 욕심 없다. 자식들이 잘 되면 그게 제일 큰 효도지. 하지만 그의 선택은 오래 지나지 않아 후회로 바뀌었다. 큰아들은 결혼 2년 만에 이혼을 했다. 아이도 없었고 이혼 후엔 연락도 끊겼다. 작은 아들은 사업을 하겠다며 4천만 원을 빌려간 뒤 1년 만에 폐업을 선언했다. 그 후 그가 전화를 하면 아들은 늘 다음에 연락드릴게요라는 말만 남겼다. 지금은 전화번호조차 바뀌어 연락이 되지 않는다. 가족이 떠나간 후 남씨는 홀로 남겨졌다. 아내와는 58세 때 협의 이혼을 했다. 사실혼 관계처럼 지내던 사이였지만 자식 문제로 잦은 다툼 끝에 헤어졌다.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없이 말 그대로 각자의 길로 갔다. 은퇴 후 이 씨는 근처 폐지 수거장과 중고가전 수리점을 전전했다. 하루 9시간 넘게 무거운 물건을 나르며도 받는 돈은 7,000원짜리 도시락 한 끼 겨우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이었다. 64세가 되던 해 국민연금이 개시되었다. 매달 58만 원. 그는 그 돈으로 월세 17만 원짜리 방을 구하고 반찬 가게에서 남은 음식들을 사 먹으며 하루를 버틴다. 가장 큰 변화는 건강이었다. 오른쪽 무릎에 연골이 거의 닳아 제대로 걷는 것조차 어려워졌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지만 비용은 약 180만 원. 그는 입을 다물었다. 무릎 하나 고치자고 그 돈 쓰면 한 달은 굶어야 해요. 하지만 더 큰 고통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왔다. 한겨울 그가 폐지를 줍다 미끄러져 손목이 부러졌을 때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3시간 동안 길거리에서 버티다.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실려갔다. 응급실에서 멍든 얼굴로 앉아있던 그를 보고 간호사가 물었다. 보호자분은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 이후로 그는 세상과 점점 멀어졌다. 사람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하루 10분도 되지 않는다. 편의점 알바생이 건네는 영수증 필요하세요? 가 그의 하루 중 유일한 대화일 때도 있다. 가끔은 옆방에서 들리는 젊은 부부의 TV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이 웃고 박수치고 서로 안아주는 소리.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웃어본다. 물론 혼잣말처럼. 올해 초 동네 복지관에서 독거노인 생활 상담을 한다는 안내문이 붙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복지관 문을 열었고 그날 처음으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말을 들었다. 상담 선생님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소개해 주었다. 지금은 매주 2번 동네 전단지를 붙이는 일을 한다. 한 달 수입은 약 24만 원. 그는 그 돈으로 가끔 삼겹살을 사 먹는다. 3줄짜리 소포장이라도 혼자 먹는 고기는 오래 기억에 남는다. 어느 날 저녁 밥을 먹다 말고 눈물이 쏟아졌다. 이유를 묻는 사람은 없었다.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사진 속 아내와 아들 둘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는 지금도 매달 2번 종교단체에서 주는 반찬 봉투를 받으며 살아간다. 그 봉투 안에 두부와 김치보다 더 따뜻한 건 거기 손글씨로 적힌 힘내세요라는 문구였다. 이제는 기대도 바라는 것도 없다. 그저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내일 아침도 무사히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노후의 불안정한 재취업과 가족 내 경제 갈등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0세 이상 고령층 중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인구는 486만 명으로 전체 고령층의 42.3%에 해당합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생계 유지를 위한 비자발적 노동에 해당한다고 답변했으며 65세 이상 노동자의 68.7%는 월 200만 원 이하의 소득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퇴직 후 200만 원 노동은 특이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보편적인 노후 현실로 자리 잡고 있는 셈입니다. 통계청의 2025년 1분기 고령층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근로자 중 절반 이상은 자녀의 교육비, 주거비, 결혼비용 등을 부담하기 위해 재취업에 나선다고 응답했으며 가족의 기대나 잔소리로 인한 정서적 압박을 함께 호소한 응답자도 전체의 41.2%에 달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0세 이상 수급자 가운데 1인당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은 58만 9천 원에 불과하며 노후 생계를 위한 추가 소득이 없을 경우 실질적인 생계 유지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한국노년사회학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가정 내 노년 노동이 자발성과 보람이 아닌 지속적인 경제적 착취와 정서적 무시에 기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노년의 노동이 가족에게서도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 구조는 중장기적으로 고령자 우울증과 자살률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은퇴 후 재취업자 중 가족 구성원이 수입을 과소평가하거나 지출에 대한 압박을 가한다는 응답은 2022년 대비 1.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반복되는 갈등과 존중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을 동시에 경험하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노인 가구 내 경제적 책임 구조가 오히려 고령자에게 쏠리는 현상은 아시아권 국가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난다며 한국 사회는 자녀 교육과 결혼 비용, 심지어 손주 양육까지 고령자가 부담하는 3세대 경제 돌봄 구조가 일반화된 만큼 은퇴자라고 해서 가계의 부담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2025 고령층 삶의 질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57.4%는 가족 안에서 내가 여전히 경제적 책임자라고 답했으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감정적으로 고립감을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닌 존중받지 못하는 고령 노동이라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노후의 삶의 질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 주변의 부모님들, 그리고 은퇴를 앞둔 우리 자신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노후를 준비하고 가정 내 역할을 건강하게 회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먼저, 전문가들은
고령층의 노동 참여가 불가피한 사회 구조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존중받는 노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는 노년기 노동 존엄성 회복을 위한 지역사회 개입 전략 보고서에서 지역 밀착형 공공일자리와 감정지지 기반 프로그램의 확충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2025년 현재 서울시는 어르신 행복일자리 사업을 통해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월 30시간에서 60시간 이내 근무 조건의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은 관공서 문서 분류, 학교 도우미, 공원 환경 지킴이 등 신체적 부담이 적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기 고양시는 시니어 재능 나눔단을 운영하여 과거의 경력을 살려 재능을 지역사회와 연결해주는 구조를 만들고 있으며 참여자는 활동비와 교통비 등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2024년부터 혼자 사는 어르신 생활 돌봄단을 신설해 독거노인의 정서적 고립을 막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 곳곳에서는 노인 일자리를 단순히 생계유지 수단이 아닌 삶의 가치 회복 수단으로 바라보며 제도적 노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가족 안에서의 감정적 갈등을 줄이기 위한 심리 교육과 가족 상담 프로그램의 확대도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서울복지재단에서는 노인 마이너스 자녀 세대 간 갈등 완화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갈등 요인을 사전 진단하고 정서적 피로를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고령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시니어 재무설계 컨설팅도 서울, 광주, 대전 등 주요 지자체의 복지관이나 시니어 센터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 은퇴자들이 노후 재정 흐름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데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고령자 고용 촉진 패키지를 통해 중소기업의 고령 인력을 채용할 경우 6월 최대 40만 원까지 인건비를 보조하고 있어 민간 일자리에서도 고령자 채용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나이 때문에 위축되고 체념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공공제도와 지역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 역시 당신이 있어서 든든하다는 말 한마디, 오늘은 내가 도울게라는 행동 하나로 함께 살아가는 가정의 분위기를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제도를 활용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그리고 노후의 고립이 아닌 노후의 회복을 함께 만들어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없이 버틴 하루가 누군가에겐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 들면 쉬어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 현실은 나이 들어도 계속 일해야 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누군가는 새벽에 박스를 나르고, 누군가는 마트 복도 한켠에서 청소도구를 잡고, 누군가는 점심값 아껴가며 하루 한 끼를 견딥니다. 그런데도 집에서는 고작 이 돈이야? 라는 말이 돌아오고 쓸모없다는 눈빛을 받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을 겪어보셨나요? 무릎이 아파도 참고, 심장이 뛰어도 참고, 그저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하루하루를 버텨낸 시간. 그 시간 속에서 단 한 번이라도 고생 많았어요 라는 말을 들었다면 지금 마음이 이렇게 허무하진 않았을 겁니다. 이 영상을 보는 당신, 혹시 지금도 그런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충분히 잘 살아왔다고.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인생이었다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말해주세요.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우리의 노후가 완벽하진 않더라도, 지금 우리의 하루가 외롭고 가난할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누군가에겐 세상에 비치고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 가장 오래 버텨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위대한 사람은 많지 않지만 하루하루 가족을 위해 버텨온 당신은 분명 그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지금 한 번만이라도 당신 곁에 어르신께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도요. 오늘도 잘 살아줘서 고맙다고. 우리의 노후는 제도가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알아주는 사람 하나,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용기 하나, 그 두 가지가 당신의 인생을 마지막까지 지켜줄 진짜 힘입니다.